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또 수시 컨설팅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느끼는 점들은 의대 정원이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서울 수도권 의과대학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다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지역인재 전형의 원서를 쓴다 하더라도 반드시 서울이나 수도권에 원서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거든요. 결국은 이게 이제 2025학년도 입시의 결과로 나타날 거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자, 이거 못지않게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릴 대학은 바로 충청권에 있는 빅3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충남대학교,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 글로컬, 단국대학교 천안, 세 개 대학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이 세 개 대학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이유는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차적으로 지방에서 지역인재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의 최종적 목적지는 바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있는 대학교.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아주대, 인하대, 가천대학교 이 곳을 타겟으로 삼겠죠. 그리고 그 다음 지점이 바로 뭐냐면 바로 충청권의 충남대학교, 건대클로컬, 단국대학교, 천안을 거쳐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점이에요. 첫 번째는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지역인재 거점 상위권 대학의 원서를 쓰면서 서울이나 경기, 인천으로 바로 넘어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인재 전형의 원서를 쓰면서 충청권에 있는 충남대, 건대, 글로컬, 단국대학교, 천안으로 거쳐서 서울 수도권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의과대학을 희망하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죠.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서울, 경기, 인천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생부 교과를 쓴다면 가천대학교나 인하대학교의 내신 성적이 1.0에서 1.1을 간 넘는 정도의 내신 성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1.1을 넘어선다고 한다면 결국은 서울, 경기를 벗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썼을 때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는 지점이 바로 충남대, 건대, 글로컬, 단국대학교 천안. 특히 이 대학들의 학생부 종합전형에 입결이 보통 1.2, 1.3 정도의 구간에 형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1.2나 1.3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특히 관심이 클 수밖에 없는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학별로 실제 모집 인원의 변화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충남대학교는 2024, 2025, 2026학년도로 가면서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를 보니까 2024년도에는 110명을 선발하게 되고 올해는 155명을 선발하고요. 내년에는 200명을 선발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지역인재 전형을 제외하고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 전형을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에서 20명을 선발하게 되어지죠. 지역인재에서는 20에서 37명으로 늘어났고 학생부 종합 선발 인원이 19명에서 20명, 그리고 특히 충남대학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학생부 종합 일반과 서류형으로 분리가 되어졌다는 점을 잘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전형보다 서류 전형이 결국은 내신의 반영 비율보다는 학생부의 비교과 서류평가의 반영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학생부 종합 일반과 서류형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결국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생부의 경쟁력과 우수성이 충분하다면 결국은 학생부 종합 서류형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이 올해 신설이 되어진다는 점, 이게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역인재 전형을 제외하고 결국은 학생부 교과나 종합 전형에서 선발이 많죠. 학생부 교과에서 20명, 학생부 종합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반에서 20명, 서류에서 9명을 선발하고 있고, 2026학년도로 가면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일반이 20에서 21명으로, 학생부 종합 서류형은 20명에서 25명으로 늘어나고요. 특히 서류형이 9명에서 20명으로 크게 늘어난다는 점, 주목할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건국대학교 글로컬을 보면 건국대학교 글로컬은 올해 모집 인원이 전년도에 39명에서 무려 100명으로 인원이 늘고요. 내년에도 모집 인원은 증원은 없습니다. 그냥 100명을 유지하게 되는데 어디가 늘었나 보니까 코지토 전형은 12명에서 14명으로 인원 변동은 사실 크지 않죠. 2명이 늘은 거에 불과하고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이 26명으로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는 지역인재, 충북인재 전형이 12명에서 15명으로 늘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없으니까 건국대학교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충남대학교의 차이점은 충남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학생부 종합도 학생부 종합 일반과 서류형으로 분리가 되어지면서 학생부 교과와 종합에서 선발 인원이 꽤나 많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건국대학교 글로컬은 다시 말하면 지역인재 전형이 아닌 전형에서 원서를 쓴다면 사실상 학생부 종합 전형, 코치터 전형 하나밖에 없죠. 교과 전형은 지금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 그 다음에 단국대학교 천안을 보시면 단국대학교 천안은 40명에서 80명으로 인원이 큰 폭으로 늘고, 아시는 것처럼 내년부터는 지역인재 선발을 해요. 그래서 2026학년도를 보면은 인원이 늘어나는 것만큼을 학생부 교과 지역 메디바이오 인재라고 해서 52명을 선발하게 되고, 논술 전형도 신설해서 13명을 선발하는데, 2025학년도는 따라서 내년서부터는 지역인재가 신설이 되지만 올해부터는 지역인재 선발이 없기 때문에 그 인원만큼을 학생부 종합 DKU 인재 전형의 15명에서 모집 인원을 40명으로 인원을 늘렸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없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충남대학교는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선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 글로컬은 코치토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만 선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국대학교 천안도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 전형만 선발하고 있다는 점을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대학별 전형의 특징이 어떤지를 보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는 내용들은 지역인재 전형의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건국대학교 글로컬이나 충남대학교, 단국대학교 천안 이렇게 보시면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1단계 배수가 3배수라는 점이 특징이에요. 1단계 배수가 보시는 것처럼 건국대학교 글로컬도 3배수, 충남대학교도 3배수, 단국대학교 천안도 3배수이기 때문에 1단계 배수가 3배수라는 점은 그만큼 서류평가의 중요성이 크다. 면접의 중요성이 좀 약하다. 반영 비율이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1단계 서류 통과가 관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1단계 서류 통과가 관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면접의 반영 비율을 보면 건국대학교가 30%, 충남대학교가 33%, 단국대학교 천안이 30%로 면접의 반영 비율도 비슷하고요. 면접일자는 건대 글로컬이 11월 23일, 충남대학교가 11월 27일, 단국대학교가 11월 30일이기 때문에 면접일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기준 차이인 것 같아요. 수능 최저가 가장 높은 대학교는 바로 건국대학교 글로벌 코치토 전형이고, 코치토 전형은 보시는 것처럼 3개의 영역 등급 합이 4예요. 그리고 과탐은 2과목 평균의 소수점 절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남대학교와 단국대학교가 수능 최저가 3호 구간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건국대학교 글로컬이 수능 최저가 제일 높고, 수능 최저가 제일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능 최저의 영향력이 크다는 얘기고, 수능 최저의 영향력이 크다는 얘기는 내신이 낮을 수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내가 내신은 부족하지만 수능 최저의 충족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건국대학교 글로컬이 좀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충남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수학을 합산하여 3개 영역 등급 합이 5고 과탐은 2과목 평균을 반영하기 때문에 건국대 글로컬보다는 충남대학교가 수능 최저가 더 낮죠. 그 다음에 단국대학교 천안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학을 포함하여 3개 영역 등급 합이 5에 2과목 평균이기 때문에 충남대와 단국대학교 천안은 수능 최저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의 관점에서 보면은 건국대 글로컬이 제일 높고, 충남대와 단국대학교 수능 최저가 3호 구간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동일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1단계 다단계 배수는 3배수이기 때문에 배수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인원적인 측면에서 가장 많이 인원이 늘어난 지점은 바로 단국대학교 천안이기 때문에 이 3개의 대학줄 중에서 2025학년도에 학생들이 가장 많이 몰릴 수 있는 대학을 꼽아라. 그러면 당연히 단국대학교 천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단국대학교 천안 쪽으로 학생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단국대학교 천안이나 충남대학교 의예과나 그 다음에 건대 글로컬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바로 수능 체제의 충족 범위가 보시는 것처럼 고려대학교 학생부 고려대학교 학업부 수용은 4, 5 구간이고요. 이화여대 미래인재도 4, 5, 그 다음에 아주대학교 4, 6, 그 다음에 전북대학교 4, 6, 그 다음에 3, 3 구간에 가천대학교가 있고 바로 이 3, 4와 3, 5 구간에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의대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3, 4와 3, 5 구간에 학교들이 몰려 있는데 이 중에서 관심을 가는 학교가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뭐 가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이나 한양대학교 추천 정도 관심이 있겠지만 이 대학은 서울 상위권 대학이니까 그만큼 접근성이 떨어지고 합격이 어렵겠다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건국대학교 글로컬이나 그 다음에 동국대학교 YG 참사랑이나 단국대학교 천안이나 충남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정도는 충남대학교 학생부 종합 서류형은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쉽게 관심을 가져볼 만한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더군다나 우리가 학생부 교과를 의대를 가려고 하면 지역과 관계없이 대부분 1.0에서 1.25나 27 정도 범위 내로 들어가야만 사실상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원서를 쓸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을 드리는 세 개 대학은 내신 성적이 1.2에서 1.3 정도의 구간, 더 떨어지면 1.4 정도까지도 구간이 떨어지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더군다나 대부분이 일반고 학생들의 선발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특히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1.3이나 1.4 정도의 구간에 내신 성적에 걸쳐 있는 학생들은 관심을 갖게 될 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입시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충남대학교를 보면 충남대학교는 2024년도에 모집 인원이 19명일 때 지원 인원이 205명으로 경쟁률이 10.79예요. 자, 세 개 대학 중에서 경쟁률이 가장 낮은 학교가 바로 충남대학교죠. 충남대학교가 10.79, 건국대 글로컬이 28.9, 그 다음에 단국대학교 천안이 15.47이니까 충남대학교가 입결이 제일 낮아요. 입결이 아니라 경쟁률이. 충남대학교 경쟁률이 이렇게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충남대학교 2023년도, 2024년도에 합격자의 50%와 70%의 성적을 보면 내신 성적이 1.11, 1.13이나 1.24 정도의 높은 입결이 나왔어요. 그렇죠? 내신 성적이 너무나 높다 보니까 학생들의 그만큼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고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면 경쟁률이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2025학년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 2025학년도에도 경쟁률이 높아지기는 어려워요. 더군다나 충남대학교, 건국대 글로컬, 단국대학교 천안의 세 개 대학이 학종형이면서 다단계 전형이고 1단계에서 3배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경쟁률의 허점을 노리고 원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니죠. 왜냐하면 1단계 배수가 3배수고 다단계 전형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신 성적이 전년도 입결에서 크게 벗어나게 된다면 1단계 자체를 통과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전년도의 높은 입결로 인하여 올해도 마찬가지로 경쟁률은 묶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충원율은 보니까 110%의 충원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현실적으로 충남대 정도의 입결의 학생들이 원서를 쓴다면 다시 말하면 내신 성적이 1.11에서 1.13 정도의 내신 성적에 수능 체제를 3호를 충족할 수 있는 수능을 3호를 충족할 수 있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의대 지원이 더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실제 충원율은 더욱더 높아지고 내신 성적은 더 뒤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렇게 의대 지원이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지점은 내신 성적의 반영 비율이 높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거나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내신이 높은 지점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내신이 높은 지점은 많은 학생들이 몰릴 수가 없죠. 의대 정원이 많이 늘어나면서 많은 학생들이 의대를 가겠다고 쏠리지만 실제 내신 성적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학생의 숫자는 제한이 되어져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학생들이 몰리는 지점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거나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내신 성적이 낮은 지점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남대학교 같은 경우에 저 정도의 내신 성적과 저 정도의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비교과나 학생부의 우수성을 제외하고라도 충분히 1단계를 통과만 한다면 합격 가능성이 높은 지점이기 때문에 3개의 대학 중에서 조건을 충족한다면 합격 가능성이 높은 지점이 바로 충남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충남대학교 2024학년도의 수능체조의 충족 비율은 58.5%입니다. 수능체조가 3호이기 때문에 물론 수학을 필수 반영하고 탐구를 2과목을 표기를 반영을 한다 하더라도 의대 구간에서 3호라고 한다면 수능체조가 낮은 구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체조 충족 비율은 58.5%가 아마 올해도 50에서 60% 정도의 수능체조는 충족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대학에서 발표한 교과 체조 성적은 1.35입니다. 1.35.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35 정도까지도 3단계를 1단계 3배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충남대학교의 전년도의 입결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실제 경쟁률이 높아지기가 어려워요. 경쟁률이. 보시는 것처럼 약 경쟁률이 10.79라고 생각하면 1단계 3배수를 고려하면 약 3대1 정도의 경쟁률밖에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내가 내신 성적이 1.3 이내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적극적인 원서 지원을 해보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건국대학교 글로컬인데 세계 대학들 중에서 우리가 건국대학교 글로컬을 선택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건국대학교 글로컬이 세계 대학 중에서 가장 좋은 의과대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근본적인 선택의 이유는 수능체조죠. 건국대학교 글로컬이 수능체조가 3, 4구간이기 때문에 수능체조가 높기 때문에 내신이 낮다는 특징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의 내신 성적이 1.3, 50%가 70%가 1.5 정도의 내신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많은 학생들이 몰려서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이 28.9대 1의 높은 경쟁률. 경쟁률이 높고 내신이 낮기 때문에 상위 대학과의 연결성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1.3이나 1.5에서 상위 대학으로 갈 구간이 많지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 충원율은 33.3%나 약 50%의 충원율이 보여지기 때문에 건국대학교 글로컬은 사실상 상위 대학과의 연결성이 떨어지고 결국 원서 지원의 끝지점이 될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충남대학교는 상위 대학과의 연결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 중요할 점이고, 우리가 원서를 쓸 때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합격을 목적으로 삼는다. 하지만 그 합격이 내가 최초 합격을 목적으로 삼느냐, 추합을 목적으로 삼느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죠. 내가 만약에 최초 합격을 목표로 삼는다면 최초 합격을, 그러면 바로 건국대학교를 써야 돼요. 하지만 내가 추합을 목적으로 삼는다고 하면 이동 가능성이 큰 충남대가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건국대학교 글로컬은 올해도 많이 몰릴 겁니다. 틀림없이. 올해도 많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왜 몰릴 수밖에 없냐면 모든 분들이 원서를 쓸 때 하나의 사실을 가지고 원서를 쓰죠. 바로 그게 뭐냐? 대학에서 발표한 전년도 입결을 바탕으로 원서를 쓰기 때문에 이 정도의 1.3이다, 1.5 정도의 내신 성적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갈 곳 없는 원서들이 다 노리는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단국대학교 천안은 전년도에 15명을 선발했습니다. 경쟁률은 15.47.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의 등급은 1.23에서 1.28이죠. 단국대학교 천안이 3개 대학 중에서는 충남대학교가 경쟁률이 가장 낮고, 두 번째가 단대천안이고, 세 번째 건대 글로컬이었어. 왜 단대천안이 충남대학교보다는 경쟁률이 높지만 건대 글로컬보다 경쟁률이 낮은 이유가 뭘까? 바로 입결 때문이겠죠, 또한.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건대 글로컬은 1.3에서 1.5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단국대학교 천안은 1.23에서 1.28이기 때문에 그만큼 내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15.47 정도의 경쟁률이 나왔지만 올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단국대학교 천안 의예과의 모집 인원이 15명에서 40명으로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 1.23에서 1.3 정도 구간에 해당되는 학생들, 1.23에서 1.3 정도의 구간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단국대학교 천안으로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단국대학교 천안이 건대 글로컬 정도의 경쟁률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건대 글로컬보다 경쟁률적인 측면에서 더 높은 경쟁률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두 개 대학은 기본적인 경쟁률이 아마도 건국대학교 글로컬의 전년도 보였었던 경쟁률 28.9대 1 정도는 거의 30대 1에 가까운 경쟁률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충남대학교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약 10대 1에서 12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 개 대학이 충청권에 있긴 하지만 경쟁률에서는 큰 차이, 접근성에서는 큰 차이가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충남대학교는 접근하기 어려운 학교, 하지만 건대 글로컬이나 단국대학교는 쉽게 접근하거나 합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지점이지만, 사실상 어려운 지점은 건대 글로컬이나 단국대학교 천안이 실제 합격에는 어려운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대학은 충청권에 있는 빅3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지역인재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도 거쳐가는 지점 중에 하나고, 특히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내신 성적이 1.2나 1.3 정도가 되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지점을 노릴 거예요. 일반고 학생들이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하게 원서 지원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지역의 대학들, 충남대, 단대, 천안, 건대 글로컬의 신입생 고등학교 유형을 봐요. 대학의 특성상 사실상 일반고 중심의 선발이거나 실제 일반고 학생들이 대부분 합격했을 것은 뻔하죠. 하지만 의예과는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충남대학교는 2024년도에 일반고 선발 비율이 88%고 단국대학교 천안은 91.65%, 건국대학교 글로컬은 약 90% 정도 나옵니다. 과학고 선발은 보니까 2024년도에 충남대 없었고 단대 천안도 없었고 건국대 글로컬도 과학고의 선발에는 없었고요. 그 다음에 영재고는 어차피 대부분 다 모든 대학들이 의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영재고는 뭐 충남대학교 전년도에 한 명이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낫고, 자사고 선발 비율은 얼마나 되나 이렇게 보면 충남대학교의 자사고는 전년도에 3명, 그 다음에 단국대학교 천안은 2명, 그 다음에 건대 글로컬은 자사고 선발이 8명이었습니다. 건대 글로컬의 자사고 비율이 높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건대 글로컬의 내신 성적이 낮은 이유가 바로 하나의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충남대학교나 단국대학교 천안이 좀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내가 자사고이면서 나름대로의 교과 성적이나 학생부의 경쟁력이 있다, 세 개의 대학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건대 글로컬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세 개 대학은 근본적으로 대부분 다 일반고 학생들끼리의 경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세 개 대학, 충청권에 있는 빅3라고 할 수 있는 충남대학교, 단대 천안, 건대 글로컬 세 개 대학을 말씀을 드렸는데, 세 개 대학은 같으면서 다르죠. 첫 번째는 지역적인 위치가 많은 학생들이 관심이 집중이 되어질 수 있는 나름대로는 상위 명문 의과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공통적 특징이라는 것은 1단계 서류평가 100%인데 1단계 배수가 3배수니까 그만큼 서류평가 중요성, 1단계의 통과 여부가 합격과 매우 직결되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점. 하지만 수능 체제의 차이점에서는 건대 글로컬이 제일 높고 충남대학교, 단대 천안이 3호 구간이기 때문에 수능 체제가 낮아요. 하지만 입결 차이는 크죠. 충남대학교는 내신 성적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단국대 천안이나 건대 글로컬은 입결이 1.3에서 1.5 구간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의대 정원이 많이 늘어난 단국대학교 천안은 올해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 그 다음에 충남대학교는 전년도에 입결이 높았고 해마다 경쟁률이 10대 1에서 15대 1 정도의 낮은 경쟁률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원서를 쓰기는 되게 걱정스러워 하실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에 보였었던 것처럼 세 개 대학은 근본적으로 일반고 학생들끼리의 경쟁이다. 내가 내신 성적이 1.2나 1.3 정도의 범위가 된다면 세 개 대학에 대한 원서 지원을 고려해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럴 때 특히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내가 과연 이 대학에 최초로 합격을 할 것인가, 추가로 합격할 것인가. 최초 합격이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면 나의 내신 성적에서 근거리의 원서를 써야 되겠죠. 하지만 단국대학교 천안이나 그 다음에 건대 글로컬은 비슷한 성적대 학생들이 과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도 고려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개 대학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징들을 고려해서 전략적 원서 지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이퍼리비에서는 지금 요즘에 이제 한창 의대 입시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대 같은 경우는 9월 평가원 이후에 최종적 대학 결정하는 거 매우 중요하고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진 상황에서는 결국 수능의 결과에 따라서 언제든지 대학과 학과를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이퍼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